자, 그럼 REPL 얘부터 또 3교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어왔으니까 세팅을 좀 먼저 해볼까요? 어차피 바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세팅 먼저 하고 간단한 사용법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 아까 다 띄워 놓으신 거 있잖아요. 여기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툴스라고 되어 있는 이쪽, 여기에서 이 세팅스라고 하는 친구를, 톱니바퀴를 찾아볼게요. 자, 이 친구를 클릭해 볼게요. 얘가 또 바뀌었군요, 구조가. 자, 그러면 이쪽에 화면 우측에 아마 저처럼 대부분 나오실 텐데, 얘가 혹시 밑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큰 상관없는 거니까 일단 여의치 마시고. 이게 이제 우측 옆에 있는 거랑 아래가 있는 거는 얘 때문이거든요. 디폴트 레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기본 레이아웃. 얘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우측에 있는 거고요. 얘가 스택드라고 하면은 얘는 그래도 여기 있네. 아, 저장이 따로 없을 텐데. 얘를 끄면 안 가는데? 뭐지? 저 스택드가 원래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저는 어쨌든 수업에서 이제 여기다가 위치를 시키면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이 이쪽이 잘 안 보이대요. 이 밑에 쪽이. 그래서 옆에다가 위치를 시켜놓고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저는 최대한 크게 진행을 좀 할 거고. 자, 얘는 똑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이 두 개. 인덴테이션 캐릭터라고 하는 거랑 인덴테이션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저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안 건드리셨으면 이대로 돼 있을 거예요. 스페이시스고요. 2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두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뭐 크게 건드릴 거 없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다. 자, 이거 봐야 됩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은 코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 메뉴가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 얘가 다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기존에 REPL을 쓰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저처럼, 저도 지금 이 계정으로는 처음 연동을 한 거라서 초기 세팅 그대로인데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해제해 주세요. 이 상태로. 자, 이 코드 인텔리전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REPL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 완성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숙련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 코드를, 만약에 이런 코드를 적는다라고 했을 때 이걸 풀로 타이핑을 다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분만 쳤을 때 밑에 나와요. 그거 중에 골라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완전 처음 기초 문법을 배우는 이 단계죠. 여기서는 자동으로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뜨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끄고 진행을 할 겁니다.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별도의 저장이 없어서 그냥 끄시면 돼요. 완료가 됐으면. X 표시 누르면 꺼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콘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 쉘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자바에서 다뤄지는 게 없으니까 여기도 콘솔,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얘를 볼 거예요. 얘를. 근데 아마 얘로 돼 있어도 이거 실행시키면 이쪽으로 넘어오긴 할 텐데, 혹시 모르니까 콘솔로. 이러면은 얼추 뒤에서도 글자가 보이시겠죠?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자, 그럼 세팅은 이게 다예요.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놓으면 계정 귀속으로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로그인을 하셔도 같은 계정으로만 로그인을 하면 똑같이 세팅이 완료된 상태로 다시 켜질 거니까 또 매번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REPL이라고 하는 이 친구, 이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REPL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냥 create REPL 해서 템플릿을 자바로 설정을 했고 그냥 만들기밖에 안 했는데 이런 코드가 적혀 있죠. 얘는 실제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코드 편집 공간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해당 코드를 실행시키는 버튼이 이쪽에 있는 거고요.
런 버튼. 지금 마우스 살짝 올렸더니 컨트롤 엔터가 밑에 나오고 있죠. 이거는 단축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커서를 여기다 위치시킨 후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실행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실행을 하면, 코드가 실행이 되면 어떠한 실행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콘솔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코드 편집 공간과 이 콘솔이라고 하는 이 두 영역에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얘는 오래 쓰진 않을 거고요. 한 3일차 정도까지만 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툴을 설치를 할 건데, 그 툴을 오늘부터 설치를 해버리면 자바에 대해 배우기 전부터 툴을 설치하느라고 막 정신 없으면 그냥 영혼이 쏙 나가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온라인 툴, 사이트를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 아주 기초적인 문법을 조금 배우면서 자바를 완전 찍먹, 살짝 핥아보는 수준으로 공부를 한 다음부터는 진짜로 툴을 설치해서 그 툴을 가지고 할 거니까,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다시, 이 REPL 이 사이트는 이제 코드 편집 공간도 있고 그 실행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콘솔의 공간도 있는 이런 사이트인데, 이 코드가, 얘가 컴퓨터 언어인가요? 우리가 아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결국 컴퓨터랑 대화하려고 배우는 언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언어는, 이거 사람 언어 아니에요? 영어잖아요. 우리가 이 영어를, 그러니까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으로 작성된 사람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는 얘를 그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면 컴퓨터는요, 이거밖에 몰라요.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거고 0과 1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컴퓨터는 얘밖에 모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알아듣냐? 그 역할을 수행해주는 친구들이 이제 이름이 컴파일러라고 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어떤 역할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그 뒤에 가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습득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자바 문법을 통해 작성된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진짜 알아들을 수 있게 변경해주는 친구가 컴파일러다. 그러면 이 REPL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이 컴파일러 역할을 수행해주는 사이트가 되는 거겠죠. 이런 사이트가 없으면요, 우리는 이런 코드를, 진짜 완전 옛날 얘기예요. 이건 실제로 요즘에는 이렇게 절대 안 하지만, 이 메모장에다가 제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나서 이거 파일로 저장하면 텍스트 파일 저장되죠. 이거를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클래스 파일이라고 하는 특정 확장자로 저장을 한 다음에 각종 명령어를 통해서 컴파일을 시켜서 컴퓨터한테 알아듣게 만들어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역할을 다 누가 해준다? 얘가 그냥 해준다. 얘는 우리가 주도치고 들어와서 로그인만 하면 그 역할을 이 버튼 딸깍으로 해주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할 필요가 없게끔 해주겠죠?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일차 때 설치할 툴은 이런 거 똑같이 다 가능한 툴이에요. 실제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그거 설치부터 하면은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조금 놀아보다가 그리고 설치를 할 거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컴파일러가 없으면 컴퓨터랑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언어를 열심히 배워도. 상당히 중요한 친구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제 진짜로 좀 문법을 좀 배워볼 건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 자바라고 하는 이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며,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며,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며, 이런 걸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 진짜 자바라고 하는 친구의 문법다운 문법을 하나씩 배워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이 정도로 키워드를 잡아보죠. 자,
제가 실제로 아까 그 별거 아닌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렸어요. 그죠? 이거 답변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목소리로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이거를 머릿속으로는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전에 거는 사실 안 그러셨어도 되는데 이제 자바 문법을 실제로 이제 배워 나가면서부터는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 거란 말이에요. 수업하면서도. 그때 생각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모르겠어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알겠어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제 중간에 생각의 그 경험치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 이어지는 부분이라 가지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추랑 생각. 그러니까 유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려요. 이걸 실행하면 콘솔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처음에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뭐 생각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걸 쓰면 어떤 식으로 동작할까요? 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는.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셔도 속으로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럼 바로 이거 실행시키면 결과 뭐 나올까요? 네. 자, 헬로 월드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다른 의견 있을까요? 이럴 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계속. 실행을 진짜로 시켜볼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아무것도 설명드린 거 없고요. 그냥 갑자기 유추를 해보라고 던졌고, 그리고 유추를 하셨고, 실행을 시켜볼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툴이다 보니까 실행할 때 시간이 조금 걸려요. 최종적인 결과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헬로 월드 느낌표까지 해서 텍스트가 나왔죠. 이걸 유추하신 분이 이제 잘 유추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생각을 했지만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라고 해도 기죽거나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알아나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얘네들 있죠. 뭐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만큼은 항상 무시하세요. 이거는 의미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노란색 커서 두 개 다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커서가 직접 찍으면서 움직이는 얘를 집중하면 돼요. 여기. 그래서 헬로 월드가 지금 이제 콘솔 창에 나타나게 됐는데, 그러면 헬로 월드가 왜 나왔을까요, 얘가? 자, 지금 우리는 완전 자바 기초 중에 기초인 출력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출력. 출력은 뭐죠? 출력은 뽑아내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컴퓨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입력은요, 키보드 마우스고요. 출력은 모니터예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코드에 출력문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콘솔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텍스트가 출력되어 나온 거예요. 이 코드가 키보드 마우스의 역할을 했고 이 콘솔이 모니터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금 이제 출력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면 왜 헬로 월드가 나왔을까? 여기에 그런 문자가 써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나올까요? 헬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출력문 다 배웠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진짜 끝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가벼워요. 근데 이제 얘가 여기 안에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적혀 있는 텍스트가 실제로 이 콘솔에 출력되어 나온다까지는 지금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쵸? 실제로 헬로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글을 써도 한글이 나올까요? 네, 나와요. 문제 없어요. 아주 잘 나오죠. 네. 그럼 이제 우리 뭐 알았어요?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혀 있는 코드 안에서
쌍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이 텍스트는 실행시키면 출력되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았네요. 사실 출력문은 이게 전부긴 해요. 이 안에 디테일이 존재할 뿐인 거지. 자, 그러면 이 방금 들으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문제를 좀 열어드릴 겁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1일차 밑에 문제가 하나 링크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건 본인 화면에서 보시면 더 잘 보일 거예요. 하나 생겼는데 얘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마 높은 확률로 저처럼 화면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저랑 조금 다른 모양으로 화면이 나왔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알려드릴 거니까. 뭐야?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왔을 때 여기 이 이 괄호, 이 꺽쇠, 양쪽 꺽쇠가 이렇게 닫혀 있는 이 친구의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쇼 코드라고 뜨거든요. 이 친구를 눌러보세요. 그럼 약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여기 파일스라고 하는 데가 로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다고? 뜨셨나요, 혹시? 안 뜨세요? 다 이렇게 저처럼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린다. 제가 다른 걸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자, 링크로 되어 있던 게 그냥 텍스트로 바뀌었는데요. 우리 문제가 사실 이게 전부긴 해요. 저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아마 REPL 쪽에서 렉이 걸리는 걸 텐데 이 문제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드래그하고 복사하시면 돼요.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새로 고침하시면 저처럼 바뀌어 있을 겁니다. 링크로 되어 있던 게 링크가 사라졌을 거예요. 클릭이 안 되게끔. 네. 그러면 그대로 드래그해서 블럭 씌우신 다음에 복사하고, 복사는 컨트롤 C인 거 아시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켜놨던 REPL 가져와서 여기 이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줄에 있었는데 얘를 한 칸 내리고요. 위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이대로 두면은 우리 코드 실행할 때 얘가 읽히거든요. 그럼 얘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해요. 문제가 있다라는 상태로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얘를 읽히지 않는 코드로 만들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첫 번째 줄, 1번째 줄 여기 전체를 읽히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럼 앞에다가 슬래시를 2개 붙입니다. 이 슬래시는 보통 키보드에 우측 쉬프트 바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러면 얘 색깔이 좀 바뀌었죠. 이걸 이제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상에서 이런 식으로 읽히지 않는 코드로 만드는 걸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발자한테 주석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걸어 놓으면 여기다가 뭐 어떤 말을 써놔도 얘는 코드로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당히 방대한 양의 코드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코드들을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내 코드를 봤을 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써주긴 하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거를 그러면 그 사람이랑 일할 때마다 막 같이 일하는 사람 30명인데 30명한테 다 설명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설명들을 주석으로 달아놓는 거예요. 협업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는지 간략하게 정리하는 용도로 주석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뭔가 미니 테스트를 만들어 볼 때도 내가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개념 같은 걸 적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석은. 그래서 문제만 좀 남겨놓고 다시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세요. 이거 시간 3분 드릴게요. 35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가능하시면 하시면 되고, 어려우면 그냥 계속 끊임없이 고민만이라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제가 시간을 드리고 살짝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쓰신 분은 없었던 걸로 봤는데, 자, 이거 실행하면 잘 나오던가요? 네, 잘 나오죠. 왜 잘 나와요? 이건 너무 예정되어 있는 결과 아니었나요? 이거 한 줄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텍스트를 그냥 보여주는 애였으니까 이거 확실히 되는 거 하나를 알았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10개 쓴 거잖아요.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알았냐면 출력문을 사용할 때는 개수의 제한 같은 거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없지만 얘가 써있기 때문에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만큼의 모양이 출력문의 형태라는 것도 이미 안 거예요. 제가 얘네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린 적이 없죠. 얘네들은 뭐 더 얘기를 안 드릴 겁니다. 좀 더 뒤로 많이 나가면 그때 이제 메서드라고 하는 친구랑 클래스라고 하는 친구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얘네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이만큼은요 그냥 있어야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얘가 없으면 자바 코드를 실행할 수 없어라고 아시면 돼요.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 자,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얘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얘도 되겠죠. 쌍따옴표 안에 안녕하세요가 10개만 들어있으면 10개 나올 거니까. 실행해 볼게요. 저는 지금 점을 안 썼습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네, 줄바꿈이 다르죠. 아까는 한 줄 안녕하세요라는 게 한 줄 나왔으면 그 다음 줄에 안녕하세요가 나왔는데 지금은 안녕하세요가 옆으로 쭉 붙어 있죠. 지금 여기서 줄바꿈이 된 것도 여기서 안녕하고 여기서 하세요가 된 것도 줄바꿈이 된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짧아서 이만큼밖에 안 나온 거예요. 실제로는 줄바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만큼의 출력문 하나가 일을 수행하면 줄을 바꾸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행 결과를 아주 잠깐 유추해 보세요. 디테일하게. 이 커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까지 한번. 자, 실행을 해볼게요. 예상하신 결과랑 맞나요? 안녕하세요가 나오고요. 줄을 바꿨어요. 그쵸?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줄을 또 바꿨죠. 이겁니다.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자바에서의 출력문은 한 번 실행되고 나면 줄을 바꾼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 예상 당연히 되시겠죠? 이 한 칸 잠시만요. 여기에는 이 공백은 실제로 출력될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빈칸이기 때문에 코드는 이런 빈칸들을 그냥 다 붙여요. 이건 사람이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게끔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2개, 그 다음에 얘는 붙어서 2개.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이 2개의 결과랑 이 안녕하세요 2개의 결과는 둘 다 안녕하세요가 2번 나왔죠. 얘네 둘은 같은 결과일까요? 네, 다르죠. 근데 단순히 줄을 바꿨네 안 바꿨네 눈에 보이는 게 다르네의 그 정도 선을 떠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요, 얘는 완전히 그냥 아예 다른 데이터예요. 똑같이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가 2개씩 나온 거는 우리 사람 눈으로 보면은 확실히 비슷하잖아요. 다르긴 다르지만 유사한 정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답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줄바꿈의 영역이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자바에서 출력문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바에는 이거는 지우고 이런 애도 있습니다. 자, 프린트 ln이고요. 프린트 f예요. 다른 거 ln과 f밖에 없죠. 얘는 실행되고 나서 줄바꿈을 하지 않아요. 커서 어디 있어요? 붙어있죠. 실행되고 나서 줄바꿈을 하는 게 ln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실행되고 나서 출력되고 나서 얘가 줄이 바뀌어서 여기 와 있었는데 지금은 줄이 안 바뀌기 때문에 옆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를 쓸 때와 얘를 쓸 때 컴퓨터는 다른 결과로 인식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줄바꿈이 컴퓨터한테는 아주 큰 차이를 알려줄 수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이걸 쓰면서도 줄바꿈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자, 얘는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주석 걸 때 슬래시 2개 박았죠? 이건 슬래시죠. 얘는 근데 모양이 반대죠. 그래서 얘 이름이 역슬래시거든요. 역슬래시 하고 알파벳 소문자 n이에요. 얘는 이제 계획 문자라고 해서 특수한 능력을 가진 채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친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알던 상식에서 쌍따옴표 출력문 안에 쌍따옴표 안에 위치하는 텍스트들은 글자 그대로가 나왔죠. 영어일 땐 영어대로 나왔고 아까 느낌표도 나온 걸로 봐서 특수문자 같은 것도 상관없고 그대로 출력되어 나왔어요. 근데 이 역슬래시 L에는 역슬래시 N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어때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원래 F는 줄바꿈을 하지 않아서 출력하고 나서 줄바꿈 안 하니까 커서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 역슬래시 N 붙였더니 커서 갑자기 밑으로 뿅 내려갔죠. 얘가 출력문 안에서 줄바꿈을 강제시킬 수 있는 계획 문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응용하면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대충 10개를 맞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출력문을 하나만 썼죠? 근데 얘네들은 줄바꿈을 할 수 있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역 슬래시 n은 f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아니고요. ln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그냥 이 ln이라고 하는 게 출력문 안에 들어간 순간 얘를 만나면 거기서 줄을 바꿔버린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중간에 막 넣었습니다. 안녕 나오고 얘 만났으니까 줄 바꿔야죠. 내려가는 거예요. 하세요 나오고 얘 나왔으니까 또 줄 바꿔야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어렵지 않죠? 자, 요게 아주 기초적인 자바에서의 출력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system.out.println 이거 여러분들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이런 문법적인 부분은 초반엔 특히 암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 안 하면 어떻게 써요? 이거 REPL 키면 하나 나와 있잖아요. 맨 처음에 헬로 월드 찍어주죠. 그거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왜 그러냐면 나중에 툴 설치하면요. 거기서 자동 완성으로 그냥 만들 거거든요. 이거 암기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사용법에 대해서 숙달만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 겁니다. 프린트 ln과 f를. 그래서 ln과 f의 가장 큰 차이, 실행되고 나서 줄을 바꿔주냐 안 바꿔주냐 라는 거. 물론 다른 차이가 더 있어요. 그거는 좀 더 뒤에 차차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고, 이게 원래 문제를 공유해드리고 정답도 여기다가 이제 같은 방식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얘가 갑자기 안 되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전달을 드려야 될지 조금 곤란한데, 일단 안 되는군요. 내일까지 한번 보고 내일도 안 되면 제가 자료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제가 그럼 정답을 따로 올려드리거나 하진 않을게요. 그냥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한번 올라갈 거니까 오늘 안에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영상 참고해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내용은 복습할 것도 딱히 없죠. 너무 간단했으니까. 언어가 항상 이래요. 시작과 동시에는 너무 쉬워요. 솔직히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초반에 너무 쉬워서 언어 쉽네.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들 난리야. 라는 생각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진도 나가다 보면 갑자기 진도가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느껴져요. 막 잠깐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맞아요. 원래 다들 그런 거니까 그런 걸 느꼈다고 해도 걱정하실 거 없고요. 그냥 꾸준히 놓지 말고 복습만 하면 돼요.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더 다른 진도를 더 나가지는 않을 거고,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만 좀 드릴 건데 녹화는 끄고요.